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 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교하고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하고에서 내신 분석 리포트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예전에 비슷한 기출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과 난이도가 좀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문제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을 할 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난이도가 좀 소폭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100점 맞은 친구들도 꽤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90점 후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 파트나 지구과학 파트가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나왔고, 물론 화학 파트는 원래 까다로웠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 자체는 많이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고 많이 이제 유형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 문항을 분석해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명 파트 문제 중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첫 번째 짝에서 보이진 않지만 5번 문제를 보시면 지구변화 기후변화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통합과학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지구과학 원에서 다뤄지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도 정리를 해놨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 지구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료 해석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9번 문제 좀 보시면 북태평양하고 남태평양이 나와 있고 여기서 표충해류 순환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네모 박스 그림이 아니라 동그라미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들은 외웠고 암기했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풀었다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선생님이 자료로 제시를 했죠.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기후에 대한 문제들도 나온다. 이 자료를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면 조금 더 많이 봤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 그 자료를 선생님이 수업을 시간에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드릴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엘니뇨와 라니뇨가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수준보다도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좀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통합과학 수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물화생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추가적으로 고난이도 심화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 그래야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됐고요.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면 금속 반응성 문제죠. 여지없이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다 나왔던 문제였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많이 기출문제나 전구책이나 우리가 풀던 문제집에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었고,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금속 이온화 경향성을 줬어요. 원래는 요새는 외워서 푸는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이렇게 경향성을 주고 금속 반응성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어차피 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기본 성질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22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많이 오픈된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문제집에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 실험 1과 2를 통해서 지금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 황산은 이가산이잖아요. 이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농도를 다르게 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삼으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림은 비슷한 걸 쓸 수 있으나 자료는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유연하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 23번 문제가 단위부피당 이윤수 문제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였죠.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다 수업도 하면서 문제도 풀었고, 요 그래프 자료에 해당되는 것도 작년, 재작년 역대 기출, 다른 학교들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봤다고 해서 우리 학교는 안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 공부를 안 했다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들은 각 학교들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도 심화 문제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도 만만치는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X미리, Y미리, 근데 HA를 넣고 BOH를 넣고 어떨 땐 산을 넣고 어떨 땐 염기를 넣고 이러면서 바꾸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지만 이것도 기출문제, 변형 문제로 많이 풀어봤었기 때문에 꼭꼭 여러분들이 그런 걸 풀어봤다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총 정리를 좀 드리자면 예전의 기출문제 난이도와 비슷하나 그 난이도의 문제들 중에서 상급 난이도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해당되는 물화생지 내용 중에서 고난이도나 심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 통합과학 교하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